이런 풍수의 근본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집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보게 되면요, 길흉회린자 생호동자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는 길과 흉, 그리고 번뇌와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은요, 생호동자야, 즉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집을 이사하는 것,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 모두 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만큼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이든 공간이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정말 제대로 된 풍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런 전문적인 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설팅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뢰인분께서 제가 가시면 좋을 아파트들을 쭉 선정을 하고 돌아보고 이제 동하고 라인까지 정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어쨌든 지금 또 집을 급히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중에서 한 곳이 이제 마침 비어 있다 보니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전 한 10여 년 정도 사셨던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 구조 평면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될지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구조에 대한 것들, 입지에 대한 것을 직접 밟아보면서 평가를 하지만은 그 전에 꼭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그 집에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선 가족들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선 어떻게든 잘 생각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가족에 대한 부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입을 덮고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같은 집에 있는 우리 자식이라고 해도 사실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대체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에 대한 거를 아마 많은 분들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건강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잘 되고 있는지, 주변의 관계들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시면은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운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의 건강하는 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이 집에서 확실히 뭔가 조금 더 좋은 편이었구나, 이 집에서 우리가 불행해졌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족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살펴라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가족들을 살피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집, 이 아파트에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실제로 집의 기운을 같이 받는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살지 않는데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외지에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은 이 양택에 대한 운이 아닌 거죠. 풍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는 집, 양택이라고 합니다. 양택이라고 하는 풍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땅을 밟고 잠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 밟고 있으니까 이 공간만큼의 기운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는 집의 기운을 내가 받는 거고, 이 집에 같이 살면은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같이 살면은 그런 그 공간의 기운을 공유하는 것인데,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그 집의 공간을 받는 것이죠. 나랑 부모 자식 지간이라고 해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이런 가족의 차원의 운을 생각하고자 하신다면은 양택이 아니라 음택, 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어찌됐건 이 자가 진단을 하실 때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아마 싹 떠오를 겁니다. 싹 떠오르면서 가만 보니까 이 집에 오고 나서 배우자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뭔가 확실히 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 눈밑이 검게 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건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기운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전날 밤 새고 몇날 며칠 어떤 스스로의 그런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생겨지는 그 건강의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멀쩡했던 사람이고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행동, 그 스타일도 바뀌고 그 눈밑도 시커매지면서 안색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에 대한 부분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그 컨설팅을 하러 가보다 보면은 어쨌든 나쁜 공간에 계시다 보니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죠. 그리고 저한테 의뢰를 하실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이 있고 변하게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쁜 시기에서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얼굴에 혈색도 좋지 않으시고 눈빛마저도 흐려져가지고 초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 나쁜 공간의 기운에서 오래 젖어 있다 보면은 이 몸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잠식을 해버립니다. 바로 쭉 깔아앉게 만드는 거죠. 좋은 얘기를 듣고 맞는 말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내 얘기가 아닌 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자가 진단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주체적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따라서 둥둥 떠다니고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난 열심히 그냥 집에서 일하고 우리 가족들 잘 되도록 보필하고 우리 자식들 밥 잘 주고 그러니 행복하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 스스로의 그런 주체적인 마음으로서 하는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삶에 이끌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내면의 행복을 잘 챙기셔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은 이 의뢰인분께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그때 제가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행복한 기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 집에서 여러 가지로 좋았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며칠 후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식들이 잘 된 거는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잘 됐었던 거고,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 속 저편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풍수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상 그 이전에 나 스스로 이 공간을 잘 만들어가고 나 스스로 마음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현상은요, 바로 배우자의 변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잘 지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싫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집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얼마 전에도 그 부산 창녕 쪽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의뢰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예전에 미래라든지 서울 강원도 쪽에 그 의뢰인분들께서도 갑자기 이사를 가고 나서 배우자가 변심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건데요. 물론 집 때문에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사례들 대부분은 어쨌든 집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우자가 마음이 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기의 변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 장소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집, 직장, 만나는 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풍수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지의 문제,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시기의 문제가 같이 딱딱 맞물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바람 피면은 다 무조건 이사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또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인 겁니다. 장소적으로 설령 그렇게 변한 거가 강하긴 할 겁니다. 장소의 그 운이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바뀌게 됐지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뭔가 상황을 쌓아오긴 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의뢰인분들을 보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의 변심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분들의 대부분은요, 상당 부분 그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를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나치게 어떤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행동 등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의 변화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새롭게 온 이 공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게 가장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헌신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그 가슴의 시련을 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털어놓는다라든지, 정신적으로 종교도 좋고요. 현실적인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곧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힘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일단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나갔던 상대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혹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는 사람하고만 또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물드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들어서 내 마음이 작아지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이야 참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죄송한 마음까지 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쪽으로 살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풍수 컨설팅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그 마음의 힘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기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 나의 사랑하는 그 혈연, 가족과의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네,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다 노력을 하고 내가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성인군자로서의 덕목을 가진 거라면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가족인데 그 말 하나 이해 못하겠냐 하겠지만은 그것들이 계속 또 쌓이면요, 가족이라고 해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내면의 힘과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돈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뭐든지 뭘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되신 그 부부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 한 분에게만 치우쳐서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한다면은 다 이렇게 명의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믿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소중하고, 나도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그 이혼 프로그램들 정말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사는 집들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들에는 분명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정체된 기운입니다. 그 집안에 정체된 기운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깔아앉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아니냐, 무슨 네가 무당이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뭘 보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를 제가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간 자체만 봐도 그런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사진만 영상으로만 봐도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 상당수가 그 집안에서 어떤 자살 시도를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도 과거에 이제 그런 아픔이라든지 뭔가 힘든 상황을 겪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거기서 떨쳐내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한 곳에 딱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울하고 뭔가 외부와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방문을 걸어 잠그죠.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죠? 계속 거기 머뭅니다.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밥도 방에서 먹게 되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사회생활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가족과도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어떻게든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깨끗한 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도 고이면은 썩기 마련이죠. 기운도 똑같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운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는 그 기운도 정체되어 있고, 한 사람을 그렇게 눌러버릴 정도로 오래 묵혀두면은요, 그걸 쉽게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운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흩어지겠지만은 그 나쁜 기운을 사람 몸에 계속 받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기운 자체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체된 기운을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방문도 자주자주 열고 환기시켜주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뭔가 우울감이 들고 자꾸 내가 깔았다 하면은 방도 한번 바꿔보시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족이 파탄나는 집에는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무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 한 공간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은요, 그 한 공간 안에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 구성원이 한 집에서 누구는 너무 힘들고 누구는 그냥 천하태평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풍수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가족들,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살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 부부 같은 경우에 남자는 막 기운이 충만합니다. 충만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매일매일 달리기 해야 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도 또 집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와이프도 같이 해야 되고 너도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이끌지만은 사실 그 와이프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같지 않거든요.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 강한 한 사람, 그 한 구성원이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부부의 상황은요, 비단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우면서도 참 잔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내가 멀쩡하니까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뭔가 모르게 이 집에 오고 나서 계속 시름시름 앓는다라든지 기분이 쫙 가라앉는다든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맞추어서 어떤 생활 패턴, 공간 변화를 해주는 것이 좋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적막감이 있습니다. 이 적막감이 뭐냐면요, 그 휑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청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지나친 청결. 청결, 청소, 깨끗함은 모든 그런 풍수나 풍수 인테리어에서 강조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요, 지나친 청결, 너무 과하게 하는 거, 나아가서 결벽증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운까지 다 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게 빗자루로 쓸어내죠. 빗자루로 쓸어낼 때 우리가 먼지만 쓸어내야 되는데, 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그 의미 있는 운들, 정말 좋은 것들까지도 다 같이 쓸어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결벽증, 너무 과한 청결인 겁니다.
뭐 물론 이 청결이라는 것이 참 상대적이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런 과한 청결이 아니니까 이 지금처럼 좀 지저분하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저분한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지저분을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진짜 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말, 이거 자연의 원리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이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는 그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 물에서 어떤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만약 내가 어떤 청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건 아닌지,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가족 간의 그 청결의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소에 가게 되고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약물까지도 얻어오게 됩니다. 사실 약도 먹고 그렇게 상담도 받는 거 저는 정말로 의미 있는 거고 적극적인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 진짜로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아무리 약을 먹고 또 다짐을 하고 잘 지내봐야겠다라고 해도 이 공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오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히 관계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 역시나 지혜로운 사람의 요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집안을 잘 만들어서 정말 파탄 나는 집, 이혼하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대대손손 화목해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